새정치연합 정태호 위원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근데 최근에 여야 공익 국회의원 자녀분들의 그 특혜 의혹으로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조리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그 희망의 그 끈을 놓게 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없겠다 해서 제가 야당 의원 최초로 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축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기회의 그 균등한 사회, 헌법이 보장한 그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번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또는 올해 안에 이 사법시험 이 존치에 대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성의 있게 잘 다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박주선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청와대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인연이 있어서 제가 형하고 합니다만 저에게 박주선 당연히 사업시험 없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험을 합격 안 했더라면 사업시험이 없었더라면 4번 구속돼서 4번 무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법무부장관으로 근무할 때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로스쿨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학계를 비롯한 몇몇 법조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그때 국민의 정부에서는 미뤄졌던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사법시험 인원을 점차 증원해서 1000명 이상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7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700명 선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제가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 그것이 풀어져서 지금까지 법조 인력 충원 제도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로 분화가 돼서 있다가 지금 운명의 사법시험이 2016년을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사실 이 로스쿨은 제가 국회에서 소속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소관의 대학교육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회를 징검다리로 해서 희망을 일궈내는 사다리 역할을 했던 모두가 인정을 한 제도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시험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위가 있든 없든 부가 소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 능력과 자질의 적성에 맞으면 응시를 해서 법조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넓은 기회가 제공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불행하게도 부의 세습이나 부의 소유 또는 지위의
소유자에게만 국한이 될 수도 있는 작은 문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장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갖게 되는 특성, 자질은 물론이지만 사고와 또 가치, 그리고 판단의 개념이,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러움 없이 좋은 부모 만나서 윤택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립과 자활의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경야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 속에서 터득하는 지혜와 가치, 판단과 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를 소유하고 지위를 계승한 집안의 자제들만이 법조를 충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한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조 운영에 있어서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해야 하는 법의 정신을 상당히 훼손할 수가 있고, 또 국민을 위한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어서 정당한 법의 집행과 기회의 동등한 평등한 보장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 운수소관으로 돌려주고 사법의 발전과 준사법제도의 유명무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스쿨 제도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 문제는 다음에 또 논의를 하더라도 법조 인력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와 건전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아울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에 고려가 됐어야 할 텐데 그 점도 경시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께서 주관하신 이 토론회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국회에서 토론의장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위한 법적 측면의 강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하창우 편협 회장님하고 우리 배희천 변호사님이 오셔서, 부회장님이 오셔서 사법시험 존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무조건 존치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답변해가지고 여기는 저에 대해서는 일체 눈길도 안 주시는 섭섭합니다. 이 국회에는요, 지금 우리 박주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 산업자원, 교육문화, 국토교통, 이 4개 상임위원회가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고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저는 선배로서 갈 수가 없어서 제일 안 가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 가서 금년 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원님들, 변호사님들, 교수님들보다 제가 훨씬 법을 더 잘 압니다. 진짜. 그리고 아무리 박주선
교육문화위원장이 거기에서 로스쿨 관계법 통과시켜도 법사위원회에서 제가 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찬성하는 것은 사법고시도 존치하고 로스쿨도 함께 하자는 겁니다. 사법고시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대로 개천에서 욕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사법부에 나가야 됩니다. 로스쿨은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다양화 이런 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껐떡하면은 뭘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법고시 그대로 존치하고 로스쿨과 함께 경영 발전시키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하고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리 박주선 위원장, 유종필 부총장, 김희철 전 의원,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관악 위원장인 정태호 함께 여당 의원님들과 법을 잘 만들어서 법사위원회 오면은 제가 꼭 통과시키겠다고 그런다고 약속했다고 다음에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제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우리 박주선 위원장님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다른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우리 박주선 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지원 대표님 함께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더 의미가 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아마 김관영 의원님도 결산 지금 질의 중에 있어서 못 나오셨을 겁니다. 오전에 제가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법제도가 폐지되면 같이 사라져야 될 기관이다. 근데 왜 2,000명의 연수 교육생들이 지금 350명으로 줄었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김관영 의원께서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종원 위원장과 제가 법무부 장관 김현우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곧 밝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가는 그 국가적 아젠다로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 중심에서 저 오신환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림동 고시촌을 거쳐서 1992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있다가 작년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출한 법안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한 지가 이제 만 1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다 대부분 저보다 다 선배들만 계시는데 유일한 후배가 우리 오신환 의원. 이거는 국회를 제가 조금 먼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제가 일찍 들어온 만큼 딱 그만큼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만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예정안을 냈습니다만
우리 모두 이제 인식의 공유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당에서도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시는 박주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법안을 발의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 또 방금 전에 축사를 해 주신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합쳐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 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의원님과 함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야말로 요즘 국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전 점심 먹고 또 오후에도 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요즘은 야당 의원님을 특히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의 지도자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사법시험 전체에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박주선 교문위원장께서 주최하시는 이 토론회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시 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만은 여당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기류가 사법시험 존치 쪽으로 왔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님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의견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야당이었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 특히 법사위원회 계신 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께서 기꺼이 앞장서 주시고 또 조경태 삼서위원께서 입법까지 발의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넘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야당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야당이 이것을 외면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법사위원들 전원 일치해서 이 사시존치를 반드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라고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제가 변협회장 선거기간 동안 용어를 바꿨습니다. 사법시험이 황금이 사다리로 되어 있는 용어를 희망의 사다리로 제가 바꿔서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어가 한동안 통했는데 최근에 와서 로스쿨에서 자기들이 희망의 사다리라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법시험이 얼마나 공정한 건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에 로스쿨을 나온 분들이 특혜 시비에 몰려 있습니까? 사법시험은 1963년 시행된 이래 50년 동안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습니다. 얼마나 공정한 제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온몸을 던져서 애쓰겠습니다. 지난 5월 3주 연속 심포지엄과 6월 18일 국회 토론회는 아까 우리 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과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국회의원 위원장님께서 주최하시고 야당 국회의원 또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또 관악구청장님 등을 모시고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환영사 또 개회사에서 언급이 되고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께서 특히 강조했듯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 문제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계층에 의해서 법의 적용과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인 딕케가 두 눈을 가리고 재판을 한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여러 가지 본인이 검사장도 역임하고 그러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도 받고 그런 무죄를 받고 이러한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의 사법시험 존치 찬반 양론에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님에 대비해서 저는 사법시험 창설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더 큰 문제점으로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요새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변호사도 대물림하고 로스쿨 교수로서 자기 아들과 딸을 본인이 재직하는 로스쿨에 입학을 시키고 변호사를 만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희 딸이 29살입니다. 아직도 3년째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유력 대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재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버리는 이런 응서 제도는 조선 왕조 500년을 굳건하게 지탱했던 과거 시험 제도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제도가 과거에 헤어진 예쁜 여인이었는데 변심한 남자가 다시 새로운 애인의 구박을 받아서 보니 예전의 애인이 더 예쁘고 잘생기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씨 고운 과거의 애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면요 90%를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선 위원장님 또 고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순수한 야당의 뜻을 가고자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을 위한 길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법시험 이 존치 대토론회를 갖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하창호 대한변협 회장님 등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지금 위원장님은 이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번 구속에 4번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여러분 심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차모 대한변협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법학 교수 협의회 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사법시험 존치를 영원하는 뜻에서 붙인 도서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도림천변에
도림천에서 영나는 작은 도서관, 이게 바로 사법시험 전체를 열망하는 뜻을 담아서 붙인 도서관 이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구청 청사 1층에 용꿈 꾸는 작은 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악에서는 용꿈을 꾸고 이 도림천에서 영이 나서, 도림천이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이 태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동, 서울대 앞에 대학동, 서림동 이 고시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라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공청회나 이런 행사에 우리 주민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셔서 앞으로 사법시험을 반드시 살려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국 오늘 토론회는 그간의 여느 토론회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박주선 위원님이 바로 로스쿨 문제를 주관하는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입니다.